다양한 동물들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몰랐던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엽 동물원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뒤에 알록달록 예쁜 바닷속이 펼쳐져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뭘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바닷속에 사는 이 열대 물고기가 주인공인데요. 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고기가 아닐까 합니다. 니모 다들 아시죠? 니모를 그럼요.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 니모를 찾아서를 보신 지는 조금 되셨을 텐데요. 네. 먼저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Which is a big deal for me. I want to touch it. I don't get it. Find my son Nemo! Beyond the sea. Grab shell, dude. Grab what? No hurling on the shell, dude. Okay, just waxed it. Hey, Krill. Oh, look, Krill. And watches the ships. 네, 니모를 찾아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니모를 찾아서는 못 봤는데 그 2년 전에 개봉한 도리를 찾아서는 영화관에서 네, 네. 직접 봤습니다. 네, 저는 이번 여름에 휴가지에서 시워킹, 바닷속을 걸으면서 물고기를 보는 걸 했는데요. 네. 근데 니모를 봤어요. 영화 덕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 네. 실제로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아주 귀엽고 예쁜 모습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흰 동가리 이렇게 부릅니다. 네. 주황색과 흰색이 섞인 모습이 광대 같다 해서 주로 이 클라운피쉬 이렇게 부르는데요. 또 이 말미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말미잘이란 뜻의 아네모네를 붙여서 아네모네 피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크기가 좀 작네요. 네, 그렇죠. 흰 동가리는 보통 한 10cm 안팎의 크기로 자라는데요. 많이 자라도 한 15cm를 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이 맹앵커도 직접 보셨지만 실제로 네. 보면 보통 이 손가락 하나 정도 길이로 굉장히 작고 아주 귀여운 편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영화 네. 속과 같이요. 이렇게 작고 예쁜 외모 때문에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흰 동가리가 어떤 습성이 있을까요?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흰 동가리는 말미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네. 공생 관계인데요. 이 얕은 바닷속 산호초 지대에서 말미잘을 발견을 한다면 그 속에서 움직이는 흰 동가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흰 동가리에서 나오는 점액이 말미잘의 독으로부터 면역력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생 관계가 가능한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건가요? 네, 이 흰 동가리는 말미잘의 독을 방패 삼아서 말미잘 속에서 말미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또 이 말미잘은 흰 동가리가 이렇게 보금자리를 차지하는 대신에 이 다른 바다 생물들이 흰 동가리를 쫓아오면 그 생물들을 촉수로 쏘아서 먹이로 잡아먹기도 합니다. 네. 또 때로는 흰 동가리가 직접 말미잘에게 먹이를 물어줘 주기도 하는데요. 이 자세히 보면 말미잘의 색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색이 강렬한 말미잘에는 아주 진한 색의 흰 동가리가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색도 달라지고요. 또 말미잘의 크기에 따라서 그곳에 사는 흰 동가리의 덩치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놨는데 네. 자꾸 말미잘로 되돌아가더라고요. 역시 이런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인가 봐요. 그리고 그럼 흰 동가리는 이렇게 말미잘과 함께 그러면 평생 함께 사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 흰 동가리는 번식을 할 때도 말미잘이 있는 곳에서 뭐 암초나 바위에 알을 낳아서 말미잘의 보호를 받으면서 새끼를 키우게 됩니다. 특히 흰 동가리의 이 번식 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흰 동가리가 성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성별을 바꾼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암컷으로 성전환을 해서 알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아쿠아리스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흰 동가리는 암컷 한 마리에 수컷 3, 4마리가 무리를 짓는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암컷 우두머리가 죽게 되면 다른 수컷이 성전환을 해서 이제 다시 암컷 우두머리가 되는데요. 이것은 넓은 바다에서 다른 암컷을 찾는 것보다 이제 수컷이 성전환을 하는 것이 더 동족 보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성전환까지 해가면서 모계사회를 유지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네.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바다 생물에게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흰 동가리는 알에서 태어났을 때는 성적으로 미숙한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이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 대부분 수컷의 성징이 나타나는데요. 이 가운데 선택받은 한 마리만이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전환을 해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환을 하는 대표적인 물고기로 이 리본 장어가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감성돔의 경우도 이 태어나서 5년 정도가 지나면 모든 수컷이 모두 다 암컷으로 성전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아, 리본 장어도 수컷에서 암컷으로 바뀌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네. 흰동가리와 같은 방식으로 성전환을 하고요. 반대로 이 수컷이 암컷을 데리고 무리 생활을 하다가 네. 또 이렇게 우두머리가 죽으면 암컷이 수컷으로 반대로 흰동가리와 반대로 성전환을 하는 이런 물고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성전환을 하는 것이 물고기들에게는 흔한 거였네요. 그런데 네. 이제 니모는 트랜스젠더였다 생각하니까 좀 놀랍고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 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니모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 주황색의 흰 줄 이런 식으로 색깔이 선명한 네. 물고기를 상상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다른 모양의 흰동가리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흰동가리의 종 자체가 한 27종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니모와 가장 닮은 이런 주황빛의 물고기가 가장 많고요. 또 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줄무늬가 아예 없거나 이렇게 검은색의 줄무늬를 가진 이 물고기들도 모두 흰동가리에 속하는 종들입니다. 네, 그런데 니모 하면 사실 짝꿍처럼 같이 있는 물고기가 떠오르거든요. 네. 네, 파란색의 그 도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리를 찾아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자꾸 까먹는 건망진 캐릭터가 좀 귀여운 그런 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되게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바닷속에서도 같이 붙어서 친한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이 둘 다 산호초가 있는 얕은 바닷물에 살기 때문에 이 같은 바다 속에 사는 열대 물고기로 분류할 수 있고요. 사실상 이 비슷한 분류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가 다르게 나눠지는데요. 네. 이 도리로 알려진 물고기는 블루탱이라는 물고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파랑쥐돔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루탱은 양쥐돔과 이렇게 나뉘고요. 흰동가리는 자리돔과 이렇게 해서 과가 다르게 나뉩니다. 네. 블루탱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아주 선명한 파란색에 노란색과 검정색이 섞인 모습이 이 외모적인 특징이고요. 몸 길이는 한 30cm 안팎까지 자라기 때문에 흰동가리보다는 꽤 크네요. 네, 훨씬 큰 편입니다. 또 이 산호초나 말미잘 속에 살지는 않지만 뭐 놀라거나 위협을 느끼면 그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숨기도 하는데요. 이 한 가지 또 독특한 점이라면 블루탱의 경우는 잠을 잘 때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럼 헤엄을 치다가도 뭐 배를 까고 자진 않겠지만 옆으로 누워서 잔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바닥에 납작하게 누워서 잠을 네. 자거나 또 이 돌틈에 마치 이 돌 사이에 끼인 것처럼 그렇게 어. 해서 잠을 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아쿠아리움에 오시는 이 관람객들이 네. 이 블루탱이 죽은 줄 알고 아하.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네, 경우가 그렇겠네요. 많다고 합니다. 네, 정말 수족관에 물고기가 누워 있으면 죽었다고 생각이 들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유명한 물고기들은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집에서 키울 수가 있나요? 이렇게 영화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네. 또 이 물고기가 뭔지 알게 되면서 이 실제로 관상어로 흰동가리와 블루탱을 키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 특히 흰동가리의 경우는 영화 개봉 직후에 해마다 이 100만 마리 이상이 관상용으로 판매가 되면서 실제로 이 야생에서 멸종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블루탱의 경우도 이 영화로 인기가 갑자기 늘면서 수요가 굉장히 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용 물고기의 경우는 이 천연 서식지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네. 이 블루탱 같은 경우는 특히 워낙 양식이 어려워서 이 천연 서식지에서 포획을 하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었거든요. 네. 물론 이 양식 기술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키우다가 결국은 관리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예쁘다고 해서 이렇게 물고기들을 함부로 키워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도 뭐 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태계를 고려해서 무분별한 포획은 줄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꾸 어디론가 도망가서 좀 골치 아팠던 니모와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원래 이름이 흰동가리 그리고 블루탱이란 것도 알게 됐고 사실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니모가 성전환을 한다 이런 사실까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